야생 다큐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추격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한 생의 끝이 될 수도 있는 세계입니다. 타워보의 뜨겁고 건조한 열기,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붉은 대지 위를 놀라운 끈기로 시간을 거슬러 걷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소말리아 타조입니다. 이곳은 심장의 한 번의 박동조차 도전이 되는 땅.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이 세 존재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견고한 설계의 창가와도 같습니다. 이곳은 결코 쉬운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소말리아 타조의 의도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은 인내와 적응, 그리고 조용한 강인함의 상징이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 타조와 달리 소말리아 타조의 목에는 흰색 띠가 없습니다. 대신 눈에 띄는 푸른색을 자랑하죠. 번식기가 되면 수컷의 목과 허벅지를 덮은 푸른빛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청록색의 피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물론 짝을 유혹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진화의 적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꼬리의 흰 깃털은 수컷을 구분하는 표시로 다른 아종들의 흑백 무늬를 대신합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이곳에서 그것은 섬세하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인 남성과 비슷한 키에 그보다 더 무거운 몸집을 가진 소말리아 타조는 최대 1.29 피트까지 자라고 무게는 254파운드에 이릅니다. 날지 못하고 사냥도 하지 않지만 그 속도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시속 43마일로 달리며 위험에서 벗어날 때 그 거대한 다리의 한 걸음은 천둥처럼 울립니다. 식생이 드문 야타고원에서 소말리아 타조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길고 날렵한 다리를 가진 소쿠두영 양은 마치 속삭이듯 차보의 울창한 덤불 사이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붉은 갈색의 털가죽에는 희미한 흰 줄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둠 속에 몸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 아니라 마치 그 어둠과 함께 숨을 쉬는 듯한 생명의 무늬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영양 중 하나인 이 생명체는 침묵이 빚어낸 조각이자 고요함이 형성한 존재입니다. 각 후두의 옆구리에는 11개에서 14개 사이에 희미한 흰 줄이 나 있어 가장 예리한 사냥꾼의 눈조차도 속일 만큼 완벽한 위장을 만들어냅니다. 둥글고 큰 귀는 끊임없이 회전하며 마치 자연의 위성처럼 작디작은 위험의 소리까지도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 영양은 무리를 이루어 살지 않습니다. 수컷은 홀로 혹은 둘씩 떠돌고 암컷들은 조용한 자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삶이며 진화가 만들어낸 모험입니다. 눈에 띄지 않음을 택한 대가로 거의 완전한 투명성을 얻은 존재이죠. 그러나 위험이 다가올 때 소쿠두영 양은 결코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폭발하듯 튀어오릅니다. 단 한 번의 도약으로 30피트 이상, 높이로는 6.5피트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잎을 먹는 초식 동물로 나무잎과 떨어진 열매, 어린 싹, 그리고 각종 풀을 먹습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대부분의 수분은 먹이에서 얻습니다. 야타고원의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길 때면 쿠두는 가시나무 아래 그늘로 몸을 숨깁니다. 긴 가뭄이 이어질 때 일부는 갈라나 강가의 초록이 남은 지역으로 조심스레 이동하지만 결코 대규모로 이주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영토성 동물들과 달리 소쿠두영 양은 충돌을 피합니다. 수컷들이 싸우는 일은 드물고 오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해 가시덤불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가는 소쿠두영 양의 발자취 너머로 어둡고 고요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차보의 사자입니다. 원초적 힘과 생존 본능의 상징이죠. 이 사자는 아프리카의 그 어떤 사자와도 다릅니다. 이곳의 사냥꾼은 차보 동부의 혹독한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이 지역의 사자 개체수는 많지 않습니다. 2024년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약 450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38제곱마일당
1.88마리 정도로 수십 년 전보다 현저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수가 적다고 해서 그 존재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비로움으로 부족함을 채웁니다. 차보의 수사자는 종종 미성숙한 개체로 오해받습니다. 갈기 혹은 많아야 목 주변에 거칠고 듬성한 털 몇 가닥뿐이기 때문입니다. 세렝게티의 사자처럼 두껍고 위험 있는 갈기는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진화는 생존을 위해 허영을 버렸습니다. 매일 온도가 화씨 91도를 넘는 이 땅에서 갈기는 상징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갈기를 버림으로써 차보의 사자는 천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이 반사막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특한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보의 사자는 단순한 생물학적 특이종이 아닙니다. 피로부터 태어난 전설의 계승자이자 두려움 그 자체의 이름입니다. 챗GPT 자노이. 광활한 차보 동부 국립공원의 한가운데에는 태양빛에 표백된 듯한 초원, 디카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무게 아래 이곳은 거대한 시간의 불길에 그을린 두루마리처럼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평원의 독특한 거주자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놀라운 영양이 있습니다. 바로 기린 영양 혹은 게레누기라 불리는 종입니다. 언뜻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그 길고 가느다란 몸의 모든 선은 진화적 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영양보다 12에서 16인치 더 긴 목을 가진 게레눅은 다른 영양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이의 잎과 새순을 먹으며 새로운 생존의 층을 열어냈습니다. 이 가혹하고 태양이 내리쬐는 환경 속에서 게레눅은 힘이나 속도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응력과 우아함으로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끈기의 상징이며 땅이 빚고 필요가 단련한 존재,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혹독한 장소 중 하나에서 조용히 승리한 생명입니다. 디카 평원의 것엔 바람이 스쳐가는 들판 곳곳에서 땅은 생명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 영양, 게레누기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일지라도 이 태양에 그을린 왕국의 진정한 주인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아지랑이 사이로 또 다른 상징이 등장합니다. 더 작고 더 빠르며 결코 굴하지 않는 존재, 바로 톰승하젤, 애칭으로 톰이라 불리는 영양입니다. 작고 가녀린 몸집이지만 놀라운 지구력을 지닌 토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 중 하나로 시속 50마일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타와 달리 토미에게는 비밀스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첩하게 지그재그로 달리며 발굽이 거의 땅에 닿지 않은 채 방향을 바꾸고 회전합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예측 불가능한 춤과 같습니다. 하지만 차보 평원에서는 치타처럼 홀로 뛰는 사냥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고립이 아닌 완벽한 협동 속에서 번성하는 또 다른 포식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들개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중 하나로 알려진 이 멸종위기 육식동물은 그 독특한 외모만큼이나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설계된 존재입니다. 각 개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털무늬를 가집니다.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갈색이 뒤섞인 털은 마치 부주의하지만 재능 있는 화가가 붓을 흩뿌려 그린 듯합니다. 크고 둥근 귀는 레이더 디스크처럼 회전하며 끊임없이 주변의 소리를 포착합니다. 함께 있을 때 이들은 하나의 살아있는 인지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마르고 강인한 체격, 긴 다리와 깊은 가슴은 폭발적인 스프린트보다는 장거리 추격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끈질긴 추적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력 사냥의 대가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속 37마일까지 낼 수 있지만 진정한 힘은 그 속도를 오랜 거리 동안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의 추격이 수마일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들개들은 삑삑거림, 짧은 짖음, 그리고 눈빛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며 마치
여러 팔다리를 가진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히 협력합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압도적입니다. 사냥 성공률은 60%에서 90%에 이르러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냥꾼으로 꼽힙니다. 그들의 먹잇감은 주로 중형 영양이나 대형 동물의 새끼 등 무리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디카 평원의 붉고 메마른 먼지 사이로 한 외로운 그림자가 천천히 대지를 가로지른다. 하늘을 나는 것도 어둠 속에서 몰래 움직이는 것도 아닌 의도된 우아함으로 걸어간다. 바로 서기세다. 모순으로 이루어진 존재. 누름이 다리, 매의 머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 그리고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갈고리 부리. 다른 맹금류처럼 하늘에서 급강하지 않고 서기세는 두 발로 사냥한다. 하루에 약 18마일을 걷는다. 이 다리들은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다. 그것은 무기다.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자신의 체중의 5배에 달하는 힘을 만들어내며 독사의 두개골을 단번에 부셔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은 서기세의 영역이다. 서기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뱀들의 천적 중 하나로 코브라와 독사를 외과적인 정확도로 사냥한다. 하지만 뱀은 단지 그들의 식단 중 하나일 뿐이다. 서기사에는 곤충, 설치류, 도마뱀, 거북, 어린 새, 심지어 민물개까지 먹는다. 그 특이한 이름은 머리 뒤에 검은 깃털 장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19세기 영국 서기들이 귀 뒤에 꽂던 기펜을 닮았다. 그러나 이 새는 책상 앞의 서기가 아니다. 사기타리아과의 유일한 생존종, 고대 조류 계통의 마지막 후손이다. 광활한 디카 지역 전역에서 서기사에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뱀과 설치류의 개체 수를 조절하며 불타는 건기 속에서도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 위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수단의 국장에도 새겨질 만큼 높다. 경계와 힘의 상징이다. 그러나 지금 그 종은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서기사에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그 그림자가 불타는 평원을 스칠 때 그것은 단순한 사냥의 유산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내의 이야기이자 독특함 그 자체가 생존의 힘이 된 한 존재의 이야기다. 동차보 동부에 메마른 황야를 가로지르는 한 강이 있다. 먼지 속을 절단하듯 흐르는 푸른 생명의 동맥, 갈라나 강이다. 약 242마일에 걸쳐 구불구불 이어지는 이 강은 혹독한 지형 속 유일한 영구적 수원이다. 이 극단의 땅에서 연간 강수량은 43인치에 불과하고 기온은 섭씨 30도 이상화 시 86도 이상으로 치솟는다. 갈라나는 단순한 강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그 자체다. 2024년 국제동물복지기금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가뭄 시기에는 대형 포유류의 개체 수가 이 수로를 따라 급증한다고 한다. 강가의 관목숲을 휘감으며 햇볕에 구워진 진흙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단지 생명을 나르지 않는다. 그것은 위험도 함께 데려온다. 진흙 위에 남겨진 길고 뾰족한 후이자 발자국들, 공룡시대부터 변치 않은 침묵의 서명, 나일라거다, 진화에 살아있는 화석, 2억 년 넘게 지구의 수로를 지배해온 포식자. 그 육체는 거의 완벽한 설계로 바뀔 필요도 도전받을 이유도 없었다. 성체 수컷은 보통 길이 16피트를 넘고 거대한 개체는 20피트를 초과한다. 이 크기로 인해 나일라거는 아프리카 최대의 담수 파충류다. 그 피부는 갑옷 같은 비늘로 덮여 있으며 피부 아래의 골판은 부상을 막고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천을 조절한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그 안에 있다. 60세계에서 60혈개의 원뿔형 이빨, 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붙잡고 으깨고 찢기 위한 것이다. 그 물림의 힘은 46파운드에 달해 물소의 다리뼈도 손쉽게 부술 수 있다. 두꺼운 눈꺼풀 아래에는 투명한 제3의 눈꺼풀, 즉 닉티테이팅 막이 있어 잠수 시에도 시야를 또렷하게 유지시킨다. 린양대의 리듬에 맞춰 이동하며 초원 얼룩말은 6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는
긴 건기 동안 물의 약속에 이끌려 갈라나 강을 따라 계절적 순례를 이어간다. 2025년 생태조사에 따르면 강에서 2마일 반 이내에서 관찰된 대형 포유류 중 약 34%를 얼룩말이 차지했다. 그들의 짙은 흑백 줄무늬는 햇살 아래 반짝인다. 각 무늬는 지문처럼 고유하다. 이 줄무늬들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도구다. 서로를 인식하게 하고 포식자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2024년 차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줄무늬는 쇠파리나 채채파리 같은 흡혈 곤충을 쫓아내어 질병 전파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풀이 사라지는 건기 동안 얼룩말은 더 단단한 먹이를 찾는다. 강한 턱과 넓은 앞니, 그리고 후장 발효 소화 구조 덕분에 그들은 거친 풀, 나무 껍질, 잎까지 소화해낸다. 초식 동물이자 잎먹이 동물로서 영양과 코끼리 사이의 생태적 틈을 메우는 존재다. 그들의 사회는 후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수컷, 몇 마리의 암컷과 새끼들이 있으며 서로의 신뢰와 부드러운 털손질로 유대감을 유지한다. 달릴 때 얼룩말은 시속 40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직선 질주에서는 치타를 이길 수 없지만 지그재그로 달리는 방식은 어떤 포식자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다. 위험이 닥치면 성체들은 새끼를 중심으로 방어원을 만든다. 새끼들은 어미뿐 아니라 무리 전체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다. 갓 태어난 얼룩말은 몇 분 안에 일어서고 첫 1시간 안에 달릴 수 있다. 포식자가 결코 쉬지 않는 이 세계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가라나의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것은 가냘픈 영양들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거대한 존재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들 사이로 우뚝 솟은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들은 위험 있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높이는 10피트가 넘고 무게는 참 3,000파운드에 달하는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입니다. 차보 코끼리의 특징 중 하나는 붉은 빛을 띠는 피부색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라테라이트 흙과 진흙이 뒤섞인 먼지로 몸을 덮어 마치 대지의 갑옷을 걸친 듯합니다. 부채 모양의 거대한 귀는 길이가 거의 6.5피트에 이르며 예민한 청각기관일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방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이로움은 바로 그들의 코에 있습니다. 무려 4,000개가 넘는 개별 근육으로 이루어진 이 근육의 걸작은 나무를 뽑거나 풀 한 포기를 집어들고 2갤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거나 부드럽게 쓰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뻗은 엄니는 단순한 치아가 아니라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코끼리는 그것으로 물을 파고 나무 껍질을 벗기며 발전기에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엄니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생존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는 수십 년간 멈추지 않는 밀렵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4년 IUCN 적색 목록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이 종은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개체수는 약 4,150,000 마리로 불과 한 세기 전과 비교해도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케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케냐 야생동물청이 주도한 보존 노력 덕분에 개체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차보 지역 보호구역에는 약 1,300,000마리에서 1,400,000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각 무리의 중심에는 나이 많은 암컷 대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억을 품고 있으며 물이 흐르던 곳과 위험이 도사리던 곳을 알고 가족들을 이끕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지능의 증거입니다. 코끼리는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이는 돌고래, 침팬지, 인간처럼 고도의 자각 능력을 가진 생명체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서부차보 국립공원의 울창한 덤불과 거친 화산 능선 사이 어둠 속을 조용히 움직이는 희귀하고 강인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바로 동부검은 코뿔소입니다. 불안정한 생존 여정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유물이지요. 응굴리아 코뿔소 보호구역의 울타리 안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아종은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부의 친척과 구별되는 동부검은 코뿔소의 특징은 뒤로 휘어진 길고 가는 뿔로
길이는 최대 55인치에 달합니다. 인간의 손톱과 같은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이뿔은 도구이자 동시에 표적입니다. 어두운 색의 주름진 피부는 마치 세월이 새겨 넣은 고대의 갑옷처럼 보이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단단히 굳어지고 거친 초원과 바위 투성이 고원을 헤쳐온 삶의 흔적으로 조각되었습니다. 무게는 최대 3,000파운드에 이르며 그 존재감은 위압적이지만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원래 혼자 사는 습성을 가진 이들은 조용히 그림자 속을 걷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뾰족한 위십술로 잎을 뜯어먹는 식성에 완벽히 적응한 형태입니다. 탁 트인 초원에서 풀을 뜯는 백호불소와 달리 검은 콧불소는 선택적인 미식가입니다. 가시가 돋은 관목과 덤불 사이에서 어린 잎과 새순을 기민하게 골라 먹으며 하루에 약 66파운드의 식물을 섭취합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동부 검은 콧불소는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청각과 후각으로 그 한계를 보완합니다. 원뿔 모양의 귀는 서로 독립적으로 회전하며 마른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미세한 발소리까지 포착합니다. 차보처럼 가혹한 곳에서는 단 한순간의 방심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끝없는 열기를 견디기 위해 진흙은 그들의 동맹이 됩니다. 진흙 목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생충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번식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암컷 한 마리는 약 16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2년에서 4년에 한 번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난 새끼는 66파운드에서 100파운드의 무게로 몇 년 동안 어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고 연약한 윤형이 그리고 콧불소의 비극적인 역사 덕분에 이들은 집중적인 보존 노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끝없는 푸른 하늘 아래 탄자니아에서 모잠비크에 이르는 광활한 땅에는 고대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미온보 숲이 우뚝 서 있습니다. 단순한 숲이 아니라 그것은 동아프리카 생태계의 심장 박동이자 식물과 동물이 복잡하지만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의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분화구의 중심에는 마가디 호수가 있습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이 담수의 오아시스는 수천 마리의 홍학을 끌어들입니다. 이 분화구에는 2,500마리가 넘는 대형 포유류가 서식하며 이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이러한 밀도를 보이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수천 마리에 달하는 누와 얼룩말 무리가 푸른 초원을 가로지르며 먹이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들의 이동은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분화구의 다른 곳에서는 몸무게가 2,000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버펄로 무리가 초원을 지키며 풀을 뜯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수호자입니다. 응고롱고로 분화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육식동물이 서식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은 대륙에서 가장 두려운 사냥꾼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요. 호수 근처의 숲속에서는 표범이 나뭇가지를 따라 은밀히 움직이며 탁월한 위장술로 작은 먹잇감을 기습합니다. 또한 이 분화구는 세계에서 사자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약 70마리의 사자가 이 좁은 지역 안에서 생활하며 초원을 순찰하면서 예리한 시선으로 누와 얼룩말 무리를 주시합니다. 검은 갈기를 가진 수사자들은 영역과 무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들의 끈질긴 생존력에도 불구하고 이 분화구의 진정한 주인은 여전히 사자입니다. 이 생태계에서 성체 하이에나의 사망 원인 중 60-70%는 사자의 공격 때문입니다. 사자의 공격은 빠르고 치밀하며 고립되거나 약한 개체를 노립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전술로 약점을 공략해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합니다. 사자와 하이에나 사이의 경쟁은 단순한 지배 싸움을 넘어 응고롱고로 분화구 생태계의 구조 자체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균형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사자 개체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하이에나는 더욱 큰 압박을 받습니다. 이 두 포식자의 상호작용은 분화구 안의 생명이 얼마나 미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대륙
모든 생태계에서 타오르는 사막부터 얼어붙은 극지방까지 생명의 맥박을 타고 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들이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곧 우리 생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붉은 꼬리딱새는 가장 아름다운 새 중 하나입니다. 파리자비새과의 일원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불타는 듯한 주황빛 붉은 꼬리입니다. 수컷은 암회색의 등, 검은 얼굴과 날개, 그리고 밝은 주황색 가슴과 꼬리 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5인치가 채 안 되며 주로 곤충과 다른 무척 추동물을 먹습니다. 이어서 유러블새를 만나볼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명금 중 하나입니다. 작고 연한 갈색의 깃털을 지녔으며 붉은 가슴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럽 전역, 특히 서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아시아와 북서아프리카 일부에서도 서식합니다. 숲, 정원, 도심 등 다양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길이는 약 5.5인치, 날개 길이는 8에서 9인치 정도입니다. 커다란 검은 눈과 가늘고 날렵한 날개 덕분에 빠르고 민첩하게 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먹이는 곤충, 거미, 지렁이이며 열매와 씨앗도 먹어 생태계에서 씨앗을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바논과 아랍권에서는 이 새가 시인과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사랑과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달콤하고 다채로운 노래는 짝을 부르는 소리이자 사랑의 신호입니다. 이제 붉은 발꿀먹이를 만나봅시다. 탄저새과의 일원으로 커다랗고 다채로운 부리와 화려한 깃털이 돋보이는 새입니다. 멕시코, 트리니다드, 쿠바, 중앙 및 남아메리카에 서식합니다. 길이는 약 4인치, 무게는 반온스가 차이 되지 않습니다. 수컷은 보랏빛이 도는 푸른색 몸의 검은 날개와 목,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리는 선명한 붉은색입니다. 암컷은 초록빛 등과 옅은 주황색 목을 가졌습니다. 먹이는 다양하여 열매, 브리, 체리뿐 아니라 곤충, 거미, 때로는 작은 설치류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푸른 머리 탄저새가 있습니다. 녹색이 감도는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로 남아메리카에서 중앙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 서식합니다. 습하고 울창한 숲은 그들에게 풍부한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이 새는 열매, 곤충, 꽃의 꿀을 먹으며 꽃가루바디를 돕기도 합니다. 길이는 약 6인치, 무게는 1온스가 차이 되지 않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모두 화려한 초록빛 머리를 가진 비슷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금방울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새 중 하나입니다. 붉은 얼굴은 마치 흰 뺨 위에 붓질한 듯 선명하고 검은 날개에 번쩍이는 노란 무늬가 햇빛 아래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몸길이는 4에서 5인치, 무게는 3분의 1에서 3분의 2 온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지만 활력이 넘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들의 맑고 섬세한 노래는 숲속을 울리며 아름다운 선율이자 영역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주로 초원, 숲 가장자리, 정원, 습지에서 살아가며 엉겅퀴와 가시엉겅퀴 씨앗을 가장 좋아합니다. 청호회색 집박이, 일명 북방산솔새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독특한 외모로 유명한 새입니다. 수컷의 목과 가슴은 푸른빛 띠로 장식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불타는 듯한 주황빛 테두리가 있습니다. 등과 날개는 회갈색으로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속에서 완벽히 위장할 수 있습니다. 눈 위에는 가늘고 하얀 줄무늬가 있어 마치 자연이 그린 섬세한 붓자국 같습니다.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전역에 분포하지만 사막 지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북아메리카로 가봅시다. 북방홍관조 혹은 붉은 새로 불리는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생 조류 중 하나입니다. 사람과 친숙한 성격을 지녔고 인간의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의 깃털이 붉을수록 암컷을 끌어들이는데 더 성공적입니다. 이 새는 인디아나, 오하이오 등 미국의 6-7개 주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철새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같은 지역에 머물며 주로 낮 동안, 특히 아침과 저녁 무렵에 활발히 활동합니다. 황줄마나키는 중앙아메리카의 가장 화려한 열대 조류 중 하나입니다. 목과 가슴에 황금빛 깃털이 검은 등과 날개, 머리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붉은 다리가 숲의 초록빛 잎사귀 사이에서 더욱 눈부시게 돋보입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의 습한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그리고 뻐꾸기, 새들의 세계에서 기만의 달인으로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유명한 행동은 잔인한 탕란입니다. 스스로 새끼를 키우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주인 새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대신 양부모의 보살핌을 독차지합니다. 암컷 뻐꾸기는 아무 둥지에나 알을 낳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관찰한 뒤 적절한 둥지를 골라 주인 새가 자리를 비운 순간 빠르게 알을 낳습니다. 외가리는 백로와 비슷한 새로 크기와 색깔이 다른 64종이 존재합니다.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며 습지나 늪, 강과 연못, 호수 주변을 좋아합니다. 외가리의 식단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 외에도 개구리, 파충류, 곤충, 설치류 등도 잡아먹습니다. 펠리컨은 대형 수조류입니다. 긴 곧은 부리에 신축성 있는 큰 주머니가 달려있어 사냥할 때 사용합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8종의 펠리컨이 남아있으며 모두 물고기를 주로 먹는 육식성 새입니다. 부리 아래의 주머니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거나 물을 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짝짓기 구의 행동에서도 사용되며 천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플라밍고는 세계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물사애 중 하나입니다. 연한 분홍색 깃털, 가느다란 긴 다리, 그리고 우아하게 구부러진 목을 가지고 있죠. 그 분홍빛은 주로 먹는 먹이인 조류 사우레이와 염수 사우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색소에서 비롯됩니다. 이 아름다운 새는 자연 상태에서 20년에서 30년까지 살 수 있으며 때때로 수천 마리가 함께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거인을 만나봅시다. 화관 죽음조, 즉 캐서월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날지 못하는 새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새 중 하나입니다. 키는 3피트에서 7피트, 몸무게는 최대 150파운드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날지 못하는 새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 덕분에 시속 30마일에 이르는 속도로 달리며 방어나 공격 시 이를 사용합니다. 겉모습은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발받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가 바위 절벽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바다에 영원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원초적인 대지의 숨결을 실어 나릅니다. 그들의 존재는 어떤 땅이든 푸르고 신비롭게 만들며 마치 아직
탐험되지 않은 세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선명한 색채로 빛나는 탄저새의 깃털, 믿기 힘든 마나켄의 춤, 그리고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유로불새의 도전적인 노래. 이것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지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곧 우리의 세계와 같은 결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노래를 계속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